재수술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엄청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되게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. 그 고마움이 마음으로 느껴져요. 그런 게 저희 보람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가장 흔한 눈 재수술은요, 심한 흉터나 노화가 진행된 경우, 너무 크다, 너무 작다, 쌍꺼풀 높이 변화, 미용적인 불만족, 부자연스러워서 효과 미비, 소세지, 비대칭이죠. 풀렸어요. 이렇게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. 모양이 진짜 좀 이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. 심경의 변화? 뭐 이제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갈대와 같으니까 환자분의 주관적인 미용 불만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요즘에는 많이 하는 나이대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인 것 같아요. 중학교 졸업사진부터 맞추고 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20대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나 이런 눈 말고 다른 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. 어떤 유행 타는 게 있으면 그거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작년에 인하우스를 했는데 올해 세미하우스를 해달라고. 그래서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트렌드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예쁜 거는 누가 봐도 사실 예쁘거든요. 옛날에 예뻤던 건 사실 지금도 예쁘고 지금 봐서 예쁜 거는 미래에 봐도 예쁠 거예요. 재수술이 쉬워지기는 했지만 너무 자주 하시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? 네.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세요. 짝짝이라고. 비대칭. 비대칭이죠. 모든 사람은 이제 얼굴이 좌우 앞면이 다 이제 비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라인을 아예 잘못 잡은 경우에 라인이 비대칭이 있을 수가 있고 오른쪽 왼쪽 이마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에도 비대칭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광대하긴 한데 비대칭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. 눈매 교정이 좀 덜 됐다든지 뭐 한쪽이 저교정이 됐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. 쌍꺼풀이 연결된 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짝짝이가 될 수 있고 반쯤 풀어진 경우 아니면 한쪽만 좀 풀어진 경우 이제 그렇게 되면 비대칭으로 보이잖아요.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비대칭적인 요소들은 있거든요. 우리 얼굴의 골격 자체가 좌우가 다르고 실제로 포토샵으로 양쪽 눈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요 오히려 더 언밸런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완전한 대칭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눈이 완벽하게 대칭인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배우들도 보면요 대부분 눈이 비대칭입니다. 자세히 보면 양쪽 눈이 뭐 차이가 있거나 라인의 모양이 틀리거나 한쪽이 풀린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도 뭐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. 이게 결국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이 비대칭에 한번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는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러다 이제 눈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다른 부위로 옮겨갑니다. 뭐 눈썹이나 광대, 턱, 입술, 콧불, 코끝 이런 걸로 이제 넘어가거든요. 요새 셀카나 이런 게 많이 찍으시니까 짝짝이 아주 민감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분이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숙지를 하시고 받아들이고 수술을 좀 하시면은 재수술로 가는 과정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느끼시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제 약간은 받아들이는 수용도 필요하다. 비대칭 여부라든지 재수술 같은 경우는 상태라든지 이런 걸 잘 체크를 해가지고 환자분이 이제 원하시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원장님이 이제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눈 재수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것은 풀리는 거? 풀렸어요. 풀려서 오는 경우 풀리는 거죠. 그냥 압도적인 1위는 쌍꺼풀 풀어짐. 이전에 수술이 풀리거나 트임의 풀림 이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될 것 같고요. 풀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매몰법인 경우에는 돌출하는 경우 쌍꺼풀을 너무 작게 다던가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에 비절개를 하는 경우 매몰 너무너무 좋죠. 매몰 간단하고 빨리 끝나고 일상생활 복귀도 좋고 자연스럽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잘 풀릴 만한 여건인 경우도 있어요. 그다음에 필요한 이제 눈매 교정 같은 걸 시행을 안 했을 때 눈뜨림이 떨어지다 보니까 약해서 또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안검하수가 너무 심해서 눈뜨림이 약하다. 절개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비절개 같은 거 수술했을 때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. 체중 변화가 너무 심하면 쌍꺼풀이 잘 풀어집니다. 간혹 가다가 이제 임신하시면 여성분들에 따라서 되게 이제 부종이나 이런 게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영향을 조금 준다고 할 수 있겠죠.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된 경우 아직은 실의 힘만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 시기에 너무 심하게 눈을 비비는 행위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심지어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실밥 뽑는 날 이전에 쌍꺼풀이 풀려갖고 온 적이 있어요. 제일 나쁜 게 눈 비비는 버릇이에요. 환자들이 한 번이라도 풀리면 풀리는 것에 대한 그 걱정이 되게 많아지면서 안 풀리는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겨요.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개도 절대 안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. 절개도 당연히
풀릴 수 있습니다. 절개법으로 수술한 경우도 수술 부위 안쪽에 흉조직이 과도하게 생긴 경우 그 부분에 쌍꺼풀이 생기지 않고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. 쌍꺼풀이 풀리면 너무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상황들은 사실 다시 그거를 뭔가 보정을 했을 때 다시 안 풀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. 재수술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엄청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겁도 많이 나셔가지고 병원 선택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계시더라고요. 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수술 잘해야죠. 한 번 했는데 풀리니까 아 그때 그 선생님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첫 번째 믿음이 가서 선택했다면 한 번 더 좀 믿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. 우리 얼굴과 눈은 이게 3차원적이에요. 평면이 아니라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 상담만큼은 직접적 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환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. 심지어 사진 같은 거 우르르 들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. 일단 본인 얘기를 잘해라. 그다음에 전문가한테 맡길 건 맡겨라. 그러고 행복하게 사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어차피 뭐 다 잘려가지고 조금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?